여러분,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라디오에 사연을 제출한 후 성인이 되어서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이야기를 쓸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 뉴스 속에서 화재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어서였습니다. 나는 그런 대형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뉴스 속 화재 사건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재로 인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을 마치고 있지만 당시 그 충격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장난을 하다 보면 밤에도 이불에 불 지른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적 제 어머니가 아마 그런 말로 나를 꾸짖을 때가 있겠죠. 어린 시절에 남의 비싼 모피 코트에 구멍이 나게 만든 예비 시어머니의 실수를 직접 목격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 모습을 지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고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러 예비 시어머니와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연애를 고백했던 상황이었죠. 그 연애의 처음이라는 게 30대에 들어서서 연애를 처음 했다고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는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쿨하게 알겠다고 했어요. 전혀 꿀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막상 그 자리에 가려니까 떨리기는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니 괜히 더 잘 보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사가 된 자리에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보았어요. 그때는 물론 그 사람이 저의 예비 시어머니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우리 이야기 많이 듣던 대로 참 예쁘게 생겼네. 사리에 앉아요. 네, 어머니, 먼저 앉으시면 저도 앉을게요. 어머머, 아유, 내가 서 있었구나. 미연양이 너무 반가워서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요. 아나 다른 뜻 없이 우리 미연양이 너무 보고 싶어서 식사하자고 한 거예요. 처음 본 예비 시어머니는 교양과 미가 철철 넘쳐 오르는 사람이라고 이마에 써붙인 듯 했어요. 저 멀리서 걸어올 때도 사모님 한 분이 걸어오는 줄 알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교양과 미가 철철 흐르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했고요. 이따씩 섞어 쓰는 영어와 서양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제스처까지 조금 오바스럽게 하다 느껴졌지만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호감을 느꼈어요. 언니, 집 수프 맛 좋다. 리필도 되려나? 그러게, 여기 음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맛있다면 다른 요리도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남자친구가 수프를 맛있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 리를 주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도 있겠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우아하게 나를 제지했어요. 남자친구가 서빙하는 직원을 불러오기 위해 손을 내민 찰나 예비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아,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해. 스프까지 다 먹고 남기지 말아야 해.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의 바른 분이시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카리스마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얼마나 속고 있었나 싶기도 했어요. 백작과 아수라 같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기다리며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통화를 하러 일어섰어요. 남자친구가 일어나는데 그녀는 정말 매너가 있었어요. 내가 덩달아 일어서던데 그때의 그녀의 행동이 정말 예의 바르고 우아했어요. 아우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니에요. 미연 씨 편히 쉬세요. 저 좀 전화 좀 해야 돼서요. 둘이 조금 더 얘기를 나눠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감탄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처럼 전화를 받다니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야, 장난이 아니었나요? 왠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호루라기 씨 요란하게 웃고 있네요. 아줌마가 일부러 이쪽을 지나간 것 같아요. 일부러 담배를 피우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이쪽으로 하필이면 지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털을 날리며 지나가는데 밖에서 업무 통화 중이었는데도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옷이 그런 모습으로 상해 보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건 싸움을 구경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사람이라서 모르게 그쪽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어요. 업무 통화도 서둘러 끊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쳐다보면 뭐가 문제야?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깽갑지나 벌게 하면서 경솔한 말을 하는데 한 여자가 당신 깡패야? 깡패짓 하는 거야? 라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라겠어?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야외 주차장은 어둡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야 얼굴이 보였어요. 근처에서 또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척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인연이 말끝에 채소 없이 콧방귀를 뀌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어린이인가요? 정말 놀랐어요. 그때 담배를 피우며 다투고 있는 건 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되게 놀랐어요. 페이지를 뒤돌리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되찾을 수 없을 겁니다. 담배를 흔들다가 떨어뜨린 그 여자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말다툼하던 여자에게 세상 친절한 목소리로 사과를 했어요. 아유, 미안해요.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피해를 보상할 만한 금액을 지불할 테니 명함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요. 이후 여자는 돌아가라며 소리치며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뺏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멋지게 나에게 다가와서 간곡히 부탁을 해왔어요. 미연아, 우리 지석이는 비밀로 해주겠니? 우리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그 여자한테 돈을 주고 넘어가자 라고 말씀하면서요. 저는 비밀로 해줄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눈이 있어? 우리 앞으로 종종 만나자고 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데 그건 난 잘 믿지 않았어. 예비 시어머니는 예의 없이 담배 피는 걸 눈치챘을 때 나는 놀랐어. 그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교양이 조금 의심스러웠어. 물론 그동안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상황이라서 당시에는 예비 시어머니를 그냥 남자친구의 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여자도 담배 피우는 세상인데 왜 아들한테 숨기려 했는지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해한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물론 한 번도 그 비밀을 파하지 않았어. 그 후로도 예비 시어머니는 기프티콘을 보내며 계속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괜찮아요 라며 계속 거절했어. 결국 그런 사태를 겪고 나니 그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기프티콘을 보내오지 않았어. 그렇게 큰 사건을 겪은 후에는 우리 연애가 원활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렇게 순탄한 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 그 사람과 나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 내 커플이 되었고 결국 회사 내 커플에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 예비 남편은 집에 처음 와서 인사를 나하고 가야겠다고 했어. 엄마는 당연히 그게 증언이 됐어. 무엇인가 말머리를 만나서 오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당신과 같이 소중한 딸을 키워주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선을 생각해보면 어머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만 괜히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찮다니까 정말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은 경기도에 있고 예비 남편 집은 서울에 있었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우리 집에 먼저 가기로 한 사람을 보면서 내 안은 좋았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우리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에 나쁜 마음이 들 수 없죠.
그렇게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안고 그 사람과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우리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에 도착하자 예비 남편은 마치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우리 집 외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큰 집에서 겸손할 필요가 없어? 좋은 여자를 만난 것 같네?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근데 진짜 좋다고 했지요. 우리 집이 으리으리했어요. 하지만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우리 집은 정말 현금이 없는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집을 사는데 다 몰빵해서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소유한 것은 30억 원짜리 지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왜 굳이 결혼할 남자한테 현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이상한 얘기는 안 했어요. 집에 현금이 없다는 것이겠죠? 저는 제 나름대로 착실하게 해왔으니까요. 직장에서 저축하여 결혼을 준비하는데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비 남편이 저의 엄마께 정말 공손하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엄마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나는 장인 선생님께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저의 아버지는 당시 위암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병원에 계셨어요. 그 사람은 제 엄마께 인사를 건네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저의 아버지가 계신 병실을 찾아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엄마는 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 거기까지 안 해도 돼?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축복만 있으면 돼. 내가 괜찮다고 하면 당연히 충분해. 그러자 아빠는 위험 초기에 발견했고 수술로 제거한 후 관리만 잘하면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안도했고 그런데도 예비 남편은 여기까지 키워준 덕분에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며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찾아간다고 했었어요. 그 모습은 저와 엄마에게는 참 딱딱하고 높이 보였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은 아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공손했는데 아빠는 웃음을 참지 않으며 수술 부위가 천박힐 뻔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아까 아빠가 수술 중에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정말 다행히 오빠 덕분에 아빠가 수술을 잘 마치셨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뻐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많이 웃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예비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약속하고 결혼을 허가받았고 예비 시어머니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 행복하단 생각으로 허락했어요.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서 우리 결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연아, 왜 너희 부모님 천하를 받지 않는 건지? 제주도 여행 중인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이 불났다고요. 경기도 집에서 불이 났어요. 아빠가 건강이 회복하고 우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 가는 중이었는데 집이 홀랑 타버렸어요. 연락이 늦게 와서 바로 갈 수 없었어요. 아이고, 하느님. 이러한 상황은 일단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가족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해야 합니다. 아빠가 말한 대로 우리 가족은 그 집이 불이 나면서도 우리가 없어서 안전했다고 생각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런 안도한 마음도 잠시 다음날 공항에서 우리 집이 타버린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뼈만 남은 상황을 보고는 정말 허탈했죠. 집은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이서방한테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서방이 알게 되면 달려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불이 나기 전날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일하고 있는 사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이런 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혼 2달 앞둔 상황에서 집이 불에 타고 예비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결혼 준비를 해야 했죠.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공항으로 가서 머리를 감추긴 했지만 고생했어요. 혼자 결혼 준비하는 것도 고생이지만 내가 한국에 와서 예비 남편과 같이 준비할 거야. 예비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와서 결혼식이 2주 남았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오면 공항으로 가서 마중을 나가고 집으로 가서 불을 켜며 사연을 얘기해야겠어요. 비행기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비 남편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2시간 이상을 발이 묶여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예비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오빠, 어디야? 비행기는 잘 도착했어. 놀랐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자기 집에 올 때 함께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결국 예비 남편이 비행기 시간을 속이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는 내게 아무 말 없이 경기도에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는 너무 화가 나버럭 토해버렸어요. 왜 말도 없이 이른 아침에 들어와? 내가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기다렸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그냥 말로 다루고 싶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공항에 가버리지? 지금 공항에 가자 오해했을 텐데 너 거짓말 한 오빠가 틀렸어.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차를 돌려 제거하자.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결국에 전화로 얘기했어요. 우리 집은 이미 불이 났고 지금 가는 것은 허무할 뿐이야. 서울로 즉시 와. 왜 자꾸 그렇게 했는지 이해 못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소를 보내줄 테니 거기로 와서 대화하자. 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잠감에 빠져서 아무런 소리도 안 했어요. 더 정적인 분위기는 다툼을 조장할 것 같아서 수다폰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의외로 마주칠 생각으로 예비 거쳐 동네로 그 사람을 부르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우리가 그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간 예비 남편이 나를 본 후 커피를 마셨는데 왜 불이 켜져 있냐며 얘기할 때 정말 난리가 났어요. 천천히 설명해, 천천히. 현재 내가 오빠 없이 집에 있을 동안 불이 난 거야. 엄마 아빠랑 정리하고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없었어. 그래, 아이, 난 너무 당황해서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야. 집을 다시 지어야겠죠? 장모님이 그 집에 30억을 들였다네요. 최수정은 돈을 마구 뿌려 살 거라고 난 재력이야. 그래서 걱정 마라. 왜 걱정되냐고 신경질을 쓴다. 멈추기를 바라며 가면서도 근사히 왼손에 그래도 바람을 피우려 피신이며 경우에는 여성에게 물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가 내 이야기를 차단하기 전에 말이다. 어머니가 30억 원 현금으로 우리 집을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결혼 자금만 있다. 진행 상황이 바로 내 현금 모금을 위해이고 놔두지 말어. 소위 냉축햄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가능한 예비 남편이 그 자리에서 드실 때 커피를 분사했다. 그로 인해 커피가 내 얼굴에 튀었고 그가 바로 내 얼굴을 닦아주면서 너무 깜짝 놀라 나를 속이게 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걸로 장난을 치냐고 말할 때 나는 지금 장난을 치라고 할 필요가 없다. 조심조합으로 현금 부족으로 인한 정류장을 맞이하여 지금 이곳에서 지내는데 앞으로가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화재 보험 처리되는 기간도 얼마나 걸릴지. 아이 오빠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뭔데 이게 주의 문제야. 나는 외버일해야 문제입니다. 현재 임시집으로 화재 보험 처리가 완료되면 그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의 임시집을 위해 결혼자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물어보았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미아, 우리 결혼은 우리 둘 사이에서 하는 것이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 개인적인 일로 결혼자금을 빌려달라는 건 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가 집에 분란을 미리 얘기 안 한 게 서운하고 내 입장만 내세우면서 결혼자금을 돌려달라는 건 기분 나쁘다. 내가 너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상황이 그래서 최신자금을 빌려줘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결혼 2주 앞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했다가 나오길래 정말 황당했어. 나도 모르게 지석 씨와 여자가 맞선 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만 모르게 얘기하면 안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 나는 정말 어이없어서 이야기를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사람은 맞선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며 그날의 직장 동료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에는 예비 신부가 다른 여성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영상까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예비 신부와 결혼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일하는 부서로 올라가서 그의 어깨를 잡아 끌고 나왔다. 내겐 이유도 모른 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은 내게 대형 사고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마음을 추스리며 살펴보았고 그 사람은 내 집에서 현금을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짓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고 놀랐다. 그의 본심을 들었을 때 나는 점점 더 어이가 없었다. 그는 내게 정과 잠시 떨어졌다고 말했고 그는 이제 내가 일회성 결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결혼이 더 이상 현실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깔끔하게 파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매우 세게 그 자식의 뺨을 때리겠어요. 그러고서 기차 화통살만은 거만하게 운전 레버를 잡았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다른 여자로 가려고 했어요. 왜 저 이런 말을 했나요? 왜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나요? 당신이 어떤 훌륭한 가문 출신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도 속는 거 없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부모님은 대책 없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 집만이 우리의 끝이라고 정말로 생각했나요? 우리 어머니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부모님의 섬세함과 부지런함의 결과로 두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죠. 저희 가족의 임시 거처는 부모님의 소유인 오피스텔이었어요. 저희의 출생조차 조금은 좁은 가족이라서 결혼자금에서 돈을 뽑아서 당장 보증금을 내고 임시 거처를 알아봤는데 예비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 집이 쪽박이 집이라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지만 예비 남편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죠. 저는 그를 붙잡으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그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아 인간은 왜 그러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는 부모님께도 동일하게 전달하세요. 내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고 하며 와라고 했구나.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못 올 것 같아서 너야말로 내게 한 말이 거짓이면 너 본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받을 줄 아냐? 그리고 돈에 현혹되어 멀어져 버린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에게 맞아 죽겠다고 했고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건물에 나타났어. 당연히 그 놈은 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한테 얼굴을 갖다 대며 맞아서 부어 있었어. 그 사람은 중간중간 자신의 얼굴을 찍어놨어.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나한테 결혼 빌미로 사기를 쳤다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를 때린 걸 싸잡아 신고할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에게 우리 가족이 가진 재산을 제공했어.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이 쓸데없는 뭐야 같은 놈아. 너는 거짓이 아니라 그냥 너무 어리석은 놈이야? 알았어. 사람 몰래 탈을 쓰고 우리 집 돈을 노렸다고 했구나. 아, 너는 제대로 된 머리가 아니야. 그냥 뇌가 없는 놈이야? 알았어. 사람을 속이려 들면 그 모양으로 낭비가 더 커질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놓친 딸 정도면 계속해서 너에게 욕을 퍼붓고 막시다 고함을 쳤어. 그리고 결국에는 장인어른에게 혼 조지그러나 때릴 준비를 했어. 그러다 내가 욕을 하게 되면 욕하는 대로 때리게 되는 거야. 달게 해주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미연아야, 정말 크게 실수했어. 그냥 내가 나한테 비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서운해서 삐딱하게 나간 것 같아. 아이고, 정말 죽었구나. 네, 오늘 내게 잡혀왔어. 지금 나한테 던진 서류, 어디 있어? 천천히 보고 넘어가봐.
그리고 엄마는 그 놈한테 잘 왔다며 서류를 던져줬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마도 너와 나, 그리고 아빠는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 못하고 있었을 거야. 엄마가 날 던진 서류는 바로 고소장이었어. 그리고 그 서류에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 그 둘이 불이 나기 전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었어. 그 놈은 서류를 받아들고 지게 뭐야 하며 우리 엄마를 쳐다봤어. 그러다 엄마가 그 놈 뒤통수를 때렸지. 정확히 말하면 너 어머니가 태우신 담배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이야. 무슨 소린 하는 거야 하며 우리 엄마를 바라보던 나에게 중얼거리던 그때 우리 집에 불을 질러 왜 그래? 그냥 엄마가 우리 신랑의 엄마에게 좋은 집이 어떤지 보여주려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 화재 보험을 조사하던 도중 우리 집이 담배불 때문에 타버린 걸 알게 된 것이었어. 그런데 너와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난 고민이 돼. 그 인간과 설마 파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가족이 되어야 하나? 와중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예요. 그 사람은 사과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쪽과 그쪽 엄마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남녀 사이이니까 그쪽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응,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옳다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나가세요. 그렇게 알겠어요. 나가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나 또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시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사과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나한테 한 행동은 어땠니? 아버지 말 안 듣는 게 느껴져요. 나가세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나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쫓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제 아버지는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잠깐 후에 그 사람과 그 사람 어머니와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그곳에 가니까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갔을 때 영상 속에는 제 가족들이 아버지가 건강 회복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떠난 그날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카메라에 잡혀 있었어요. 저런. 그 사람이 집 안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당신도 보셨죠? 이 영상 다시 되돌려보면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불도 끄지 않고 말이죠. 여기 봐요. 이게 바로 저를 상대로 한 일이에요. 그랬겠죠? 담배불이 당연히 꺼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서 그랬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벼랑 끌려 죽을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부당한 말과는 다르게 영상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예비 시어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우리 집 마당에 버리고 간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당신 아들이 차를 빼러 간 사이 빠르게 피우고 버린 거였어요. 엄마, 담배를 피웠어. 언제부터 피웠어? 나는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너무 억울해. 내 아들이 폐암으로 죽은 것을 가지고 나한테 난리를 피우니까? 내게 말도 못하고 비밀로 숨겨서 피운 거야. 그러다가 이런 일이 난 거고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을 숨기려 하던 그 비밀을 걸려. 그 비밀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우리 집을 다 태워 먹었어요. 우리 가족은 예비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아빠는 많은 청구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했어요. 사돈, 우리는 가족이 되려 했던 인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계속 말했지만 나는 일부러 사돈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로 억울해요. 장인님,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족끼리 지내고 싶었던 사이였지만 장인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모자가 서로 싸우며 소란을 일으킨 것을 보고 우려스러웠는데 우리 가족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 인간은 우리 부모님께 돈이 많으시다며 우리 가족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오히려 우리 집 재산을 요구하는 뻔뻔한 행동을 했어요. 그 상황을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인간은 우리 가정을 허락받아 부잣집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진실이야. 누가 그런 것 본 거 말이야? 산내 휴게소에서 맞선 끝에 빨간 눈이라고. 그게 어떤 소리야? 이놈 아들이랑 넌 그것도 아줌마 놈인 소문이 돌랐다니까? 누나도 알아. 한 사원이 그들 둘이 다투는 것을 찍어 회사에 보냈다고 하더라고. 난 조용히 파혼하고 싶었어. 그러나 회사 전체가 왜 내가 그 인간과 파혼했는지 알게 되어 그 소식이 널리 퍼졌어. 넌 그런 소문 더 했어? 난 얼마나 더욱 수치를 당했는지 알아? 예비 남편이었던 그 인간이 소문을 퍼뜨렸다. 그 사람은 제가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 것일까 한 기분이 듭니다. 그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비친 게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의 눈은 광채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너 지난번에 나한테 한 말처럼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봐에 그가 말했어요. 사무실에 사람이 많아 소리를 지르기 힘들어. 내가 피해자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 것 같아. 그 이유만으로 참았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나를 자극했고 이성을 잃었죠. 그의 손을 물고 이에 그가 아파하며 소리를 질러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는 것을 본 사람들은 막아주었죠. 하지만 그는 나한테 다툼을 일으켰어요. 우리 집 종일 소란스러워. 여기서 싸우자. 내가 한 말을 여기서 해봐 그는 말했어요. 너 같은 인간이랑 싸우는 것만큼 속된 일은 없어.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자극을 주자 내 이성이 끊어진 것이었죠. 그의 손을 물어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해 이물었습니다. 그가 아파하며 못하게 되면서 너와 파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 집에서 사업을 하자. 너랑 싸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 자식은 내게 화를 냈어? 그리고 결국엔 자기가 나를 지켜주던 쓰레기 중 하나로 날 지키고 나간 거야? 경찰서에서도 내게 욕을 했어. 나는 참고 참았고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팀장님이 나를 데려다 주고 쉬라고 해줬어. 이후에 그 자식은 나가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어. 나는 그 집안과 더 이상 관련하고 싶지 않아서 소식도 듣지 않았어.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긴 후 우리 가족은 손을 뗀 채 손해 배상금을 받을 때 10%를 변호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님도 그것이 업무니 열심히 사건에 임해주셨고 결국 피해 보상금을 만족할 만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부탁해도 그 사람은 제게나 내 부모님께까지 찾아와서 도락났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피해 보상금을 주기 어려웠는데도 끝내 꾸역꾸역 돈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마련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인간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며 날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에 대한 소문으로는 성공을 가로막아 집에 밀어넣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파탄을 겪은 후 내게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날지 궁금해지는데 아직 나름대로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큰 돈을 냈고 큰 모로를 보냈으니 이제는 좋은 사람과 좋은 일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송틴 나우 켄토이 호티아로 콩요?